미리 확인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피해를 입게 되느냐. 첫 번째로는 이제 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가 있고. 안녕하세요, 빌딩와이즈입니다. 제가 오늘 다룰 영상 주제는 이제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입을 하실 때 뭐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겠지만 요즘 매수자분들께서는 워낙 이제 스마트 하시기 때문에 금액, 시세, 호재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거래를 종종 하다 보면은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에서 이제 실수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놓치기 쉬운 부분, 그리고 미처 확인하지 못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이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 차원에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중개수수료도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부동산을 매입을 하게 되면 이제 취득세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이 취득세를 부과하는 취득세 과세 표준에 중개수수료도 포함이 된다라는 부분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취득세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법인이나 개인이라든지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는 보통의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4.6%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과밀업체권 내에서 이제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제 또 중과세율을 적용을 받는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실 텐데, 이때는 이제 취득세율이 약 이제 9.4%로 증가를 한다, 이 정도까지도 이제 많이들 알고 계셨던 내용일 것 같아요. 근데 이처럼 취득세는 부동산의 이제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고, 단순히 매매 계약서의 매매 금액이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이 점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중개수수료, 그리고 거래를 하다 보면 법무사 비용 등등 이런 부대 비용들까지도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매매가 이외에도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이런 부대 비용들이 취득세에 부과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을 일단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법인이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 이제 중개수수료를 납부를 하실 텐데, 이 중개수수료는 이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지급된 비용이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용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외에 중개사에게 지급한 수수료, 그에 대한 이제 입금 내역, 영수증, 세금 계산서 등 이런 이제 증빙 자료들이 명확하게 남아 있다라고 하면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됩니다. 법무사 비용도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실수로 이제 과세 표준을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가 될 수가 있어요. 국세청이나 이제 지방세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점검을 하다가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사실이 발견이 된다. 그러면 이제 추가 취득세와 함께 가산세를 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나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큰 금액이 될 수도 있어요.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매매가액 자체, 그리고 이제 취득세액 자체가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가산세가 이제 만약에 부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적지 않은 금액을 부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팁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첫째는 이제 모든 기록은 이제 투명하게 하셔야 돼요. 중개수수료, 영수증, 세금 계산서, 송금 내역 등등을 이제 확실히 증빙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취득세 신고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회계사나 세무사 협력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중개수수료 포함 여부를 검토를 해보는 게 보다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취득세 신고 전에 이제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 좀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담당 공무원분과 이제 문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해소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게 보다 안전한 거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위반 건축물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위반 건축물이라 하면은 이제 보통 이 건축법에 어긋나게 허가 없이 증축, 개조, 용도 변경 등등 법의 규정을 벗어나는 것들을 이제 위반 건축물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게 되는데, 미리 확인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피해를 입게 되느냐. 첫 번째로는 이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이제 철거 명령이 떨어지거나 원상복구, 시정 명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대출이 거부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소유권을 이전을 받고 나서 불법 건축물이라는 걸 알았을 때 다시 재임대를 하려고 했을 때
있는데 그 임대를 줄 때도 이제 제한 사항이 많이 걸립니다. 한 건물에서 일부 공간에 사업자 등록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도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매매를 하시기 전에 위반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필수로 체크를 해야 되고 확인하는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위반 건축물을 확인하시려면 이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셔야겠죠. 이제 뭐 구청에서도 물론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온라인상으로도 이제 정부24, 뭐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 민원 관리 아니면 세움터 등에서 이제 인터넷 발급을 할 수가 있고, 이 건축물 대장을 발급을 하게 되면 이제 건축물의 용도, 층수, 연면적, 위반 건축물 표시 여부를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건축물 대장을 발급을 하게 되면은 건축물 대장 가장 메인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위반 건축물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위반 건축물이라고. 그 내용을 1차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내용을 확인하셨다라고 하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도 그 건축물 대장을 쭉쭉 넘겨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변동사항란에서 이제 확인을 하시게 되면 언제 지정이 되고 언제 해소가 되었는지까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서 제가 이제 사례로 이 건축물 대장을 한번 이제 자료로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구 이제 삼성동에 위치한 건물인데, 일사편리 건축물 대장상으로 확인을 했을 때는 이제 위반 건축물 여부를 봤을 때 해당이 없음이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정부24의 집합 건축물 대장을 떼보니 변동 내용 및 원인 부분에서 이제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같은 공적 장부이긴 하지만 이제 이게 다르게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여러 장부들을 비교해서 체크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이처럼 건축물 대장을 발급을 하고 여러 루트로 이제 검토를 했을 때 위반 여부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시면 거기서 끝날 게 아니에요. 현장을 가셔야 됩니다. 건물의 도면을 구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뭐 매도자 측에 요청을 해서 건물에 대한 도면을 받으실 수도 있고, 매도인의 이제 동의를 얻으면 이제 지자체 구청에 가서도 건물의 도면을 이제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면을 확보한 뒤에 이제 현장을 가서 한번 현장 점검을 해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리고요. 일단 1차적으로 외부 구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옥상이나 외벽 이쪽에 이제 불법 증축된 구조물 여부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주차장이나 이제 창고, 그리고 이제 상업 공간으로 사용되는 곳들에 이제 변경된 흔적이 있는지, 이제 손을 댄 흔적이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도면과 비교하면서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또 내부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허가받은 층수와 이제 실제 구조 이런 걸 비교를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5층으로 이제 신고된 빌딩이 실제로는 6층이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무단 증축을 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도면과 비교를 해보셔야 되고요. 또 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상업시설로 허가를 받았는데 막상 답사를 가서 현장 점검을 해보니 그 부분은 이제 주거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 부분 또한 이제 위반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축물 대장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현장 가서 필수로 꼭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로 문제가 많이 드러나는 게 구축 건물들 같은 경우에서 좀 이런 위반 건축물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저희 흔히들 표현하는 옥탑방, 그런 옥탑 이런 공간들을 불법으로 이제 증축, 뭐 개조해가지고 위반 건축물로 지정이 되는 건물들을 꽤나 많이 봤는데, 건축물 대장상에는 위반 여부가 없다라고 이제 깨끗해요. 하지만 현장 실사를 보니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만약에 소유권을 가지고 오고 대수선 리모델링이나 건물을 손볼 일이 생겨서 다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구청에서 지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깨름직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매도인분에게 계속 요청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누가 질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를 계약서를 쓰기 전에, 그리고 소유권을 가지고 오기 전에 매도인하고 이제 잘 협의를 해서 양성화하는 게 좋다. 사실 매도인 입장에서도 모를 수도 있거든요. 건물을 관리하면서 유지 보수하면서 쓰다가 이 부분이 위반 건축물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같이 매도인분에게 이제 협조를 요청해서 위반 건축물에 지정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같이 이제 양성화해서 해소를 하고 소유권을 가지고 오시는 게 2차적으로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 없는 부분입니다. 뭐 너무 과한 비용이 들어간다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큰 피해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 계약을 이제 포기하는 것도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빌딩을 매입을 하기 전에 필수로 체크해야 될 리스트가 정말 많죠.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도 뭐 대부분 내용은 알고 계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사소한 부분들, 근데 이 사소한 부분들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때문에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제가 오늘은 조금 선별을 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기적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율 그리고 위반건축물 내용을 오늘 다뤘지만 다음에는 이제 건축 관련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어떤 것들을 세밀하게 체크를 해야 보다 안전하고 이 계약을 온전히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